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뱅크.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벌써 7월도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게요. 7월 날씨를 보니까요, 폭염이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또 오다 말다 하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마다 출하 작업에 농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락동으로 반입되고 있는 농산물들의 상태는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가락동에 나가 있는 이경합 팜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합 팜캐스터 어떤가요? 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 이야기처럼요. 저도 이제 가락동에 오는 길에 이 비가 폭우처럼 또 쏟아졌다가 멈췄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도착을 했거든요. 가장 좀 우려했던 부분이 월요일에 반입량이 가장 늘어나는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반입량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도착해서요, 제가 이 가락동 공판장, 경매장을 좀 둘러본 결과 엽채류 또 양채류 전반적인 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반입량이 큰 변화 없이 무사히 좀 안정적인 그런 반입량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하면 과일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짚어볼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이 시점에 지금 포도 반입량이나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사실 오늘의 과일이 포도이긴 하지만요. 지금 가락동 이 과일 청가 쪽에 지금 제가 쭉 둘러본 결과 아직 과일이 반입되기에는 좀 이른 시간입니다. 하지만요, 여름 과일의 대표 주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수박이요, 각 청가마다 꽤 많은 양이 지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도의 양은요, 일부 반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캠벨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품질은요, 상품 비중보다 오늘은요, 이렇게 특품 비중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까이만 다가가도요, 포도 향이 좀 물씬나는 게 향 전해지시나요? 네, 우리가 또 향만 맡아서는 또 알 수가 없죠. 전반적으로 꿀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포도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델라웨이가 도착을 한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델라웨이는요, 사실 포도의 집중 출하 시기는 7월 말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델라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거의 끝물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델라웨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요, 상자별로 포장을 하기보다는 델라웨이는 이렇게 각 한 송이씩 개별 포장이 된 게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지금 알맹이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작고 좀 약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에 의해서 흠집이 나기 쉬운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별 포장을 주로 좀 이루어진 상태고요. 자, 오늘 이 포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가락동에 살펴볼 채소는요, 한국인의 맛, 바로 알싸한 매운맛인 마늘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잠시 후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요. 경매 상황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의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포도와 마늘 향이 강한 농산물들만 오늘 좀 만나볼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경매 상황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늘과 포도고요. 또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달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640톤, 과일과채 2,386톤, 일반 채소 5,395톤 반입됐습니다. 총 9,423톤 들어왔고요. 전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일보다 2,69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양파는 736톤 들어왔네요. 전일 652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83.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유가 5,365원입니다. 최고가 6,850원, 최저가는 4,600원이 되겠고요. 네, 전일 4,992원이었는데 오늘은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5,3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373원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7월 10일대 4,356원으로 이 기간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5,000원대 넘어섰죠. 5,36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 보겠습니다. 200.7톤 반입됐네요. 전일 19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한 8.6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꽃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유가 7,377원입니다. 최고가 9,000원, 최저가는 6,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유가 7,377원이고요. 전일은 6,434원이었네요. 등락가 비교해보면 전일보다 943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꽃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9일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5,500원을 형성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 곡선 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9,000원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7월 4일 4,502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평균가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은 좀 탔고요. 또 7월 8일 기점으로 더 많이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은 7,37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느타리 버섯 경기 양평군이 5,14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강원 홍천군은 6,336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기 여주시는 6,37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9,000원을 형성했는데요. 지금 홍천군, 여주시, 경기, 광주시는 6,000원대 시세를 기록한 바에 의하면 양평군이 조금 더 높은 시세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청도군 한 3,500원을 기록했네요. 평균가를 보겠습니다. 여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6,375원을 기록했고요. 다른 타 지역들은 3,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다양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겠습니다. 35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전일 273.7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77.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유가 66,620원에 거래됐네요. 최고가는 81,000원, 최저가는 59,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전일 85,551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8,931원으로 거의 2만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66,62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깐쪽파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인데요. 7월 9일이 79,000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특히나 7월 12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죠.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만 8천 원까지 기록을 했었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오늘 최고가는 8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상황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평균가입니다. 지금 6월 17일이 가장 높았죠. 평균가 11만 9,514원을 형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반 정도 떨어지면서 6월 26일 6만 5,950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승 흐름 한번 나타냈다가 7월 1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은 6만 6,6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깐쪽파 충남 아산시가 6만 1,6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남 예산군은 5만 716원이고요. 네, 충남 당진군 6만 2,6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와 당진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8만 6천 원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당진군이 가장 높습니다. 6만 2,67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마늘입니다. 마늘 상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늘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늘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늘 45.2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일 28.6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16.6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반입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햇마늘 난지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6,393원, 최고가는 12,500원, 최저가는 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6,828원이었고요. 전일보다는 하락했네요. 등락가 보시죠. 전일보다 435원 하락하면서 6,393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7월 10일 1,252원을 형성했고요. 그 이후부터 보시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시고 있죠.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6,393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약간의 등하락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상황이었고요. 7월 4일대가 가장 높은 가격 9,798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한 2주 동안은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이고요. 6,39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입니다. 4,416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창녕군은 4,502원이고요. 네, 충북 음성군은 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는데요. 같은 가격이네요. 17,3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육종 마늘입니다. 5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9,060원, 최고가는 24,800원, 최저가는 15,6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19,941원이었습니다. 오늘은 881원 떨어지면서 평균가 19,060원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이죠. 7월 9일 가장 낮은 가격 18,485원이었다가요. 바로 다른 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0,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7월 10일 가격 28,000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9,060원의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6월 21일이 13,832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좀 상승 흐름 타나 싶었는데 7월 4일 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7월 8일 지난주 23,714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육종 마늘 충남 태안군 6,412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당진군은 16,429원이고요. 네, 충남 서산시는 8,327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25,800원, 평균가는 16,4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마늘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3,920원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4,000원, 부산 3,800원, 대구 4,000원, 광주 3,800원, 대전은 4,000원인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낮은 상황이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도 전반적으로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전일과 같은 가격, 하지만 광주가 좀 떨어지면서 전국 평균 가격은 떨어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늘 도매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활기찬 월요일답게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화끈한 매운맛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맘때 제 어릴 적 기억에는요. 이맘때 방 안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이런 소리가 좀 들려오곤 했어요.
마늘이 왔어요. 육종 마늘이 왔어요. 바로 이맘때 들려오던 소리인데요. 마늘 소식 우리 오상균 경매사님께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상균입니다. 우리 경매사님 네. 이발하셨어요 또. 네, 오늘 이상하게 또 타이밍이 딱 이발을 하니까 네. 갑자기 방송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늘 준비된 남자. 네. 네. 오늘 이쁘게 미용도 하셔서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네. 경매사님 제 말이 맞죠? 이맘때 저희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은 밖에 큰 트럭에 네. 마늘이 왔어요. 네, 욕정 마늘 이런 우리 엄마가 막 마늘 사야지 하고 달려나가던 그렇죠. 그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한 5월 중순부터 한 8월 초순까지는 마늘철이라서 그런 이렇게 우리 이제 도북꾼이라고 그러는데 차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마늘을 많이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판매를 하라고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죠. 네. 네. 며칠 전에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골목 이렇게 마다. 네. 그만큼 이제 마늘이 이제 제철이란 말이죠. 네. 5월부터 뭐 이제 출하되기 시작하지만은 아무래도 다른 채소와는 좀 다르게요. 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좀 두고두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채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때 좀 장만을 해뒀다가 네. 김장 때 쓰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잘 갈아서 냉동 딱 해놨다가 그렇죠. 필요한 이제 양념에 또 빠질 수 없기 네, 때문에 그때그때 맞습니다. 뺐쓰는데 경미사님 냉동실에도 그 마늘 다 있죠? 우리 네. 냉동실에도 이게 다져가지고 네. 이렇게 조각조각 해서 많이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네. 햇마늘로 해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해놨어요. 네.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 우리 엄마도 손이 크셔가지고 네. 지금 사실 냉동실 열면 얼음보다 이 네. 마늘을 얼려놓은 게 더 많을 정도로 예. 요리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마늘을 저장을 해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요 네. 마늘은 정말 우리네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양념 재료예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중요한 마늘만큼이나 경매 분위기도 좀 좋았을까요? 어땠어요? 근데 이제 경매 분위기도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올해 이제 재배 면적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많아가지고 좀 약간 하락장이어서 경매 분위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오, 네. 그래요? 네. 저는 뭐 요 시기에 좀 마늘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경매사님 어떤가요? 좀 이렇게 평년 추이들을 좀 몇 년을 지켜봤을 때 네. 마늘 소비가 좀 점점 약해지는 게 사실인가요? 글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다른 품목들도 많이 좀 이제 식문화가 집에서 음식을 하는 문화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주는데 다른 품목에 비하면 마늘은 그래도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들은 그 대용 식품으로 해서 또 자양 강장 식품이잖아요. 아유, 네. 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올해 워낙 풍년이고 재배 면적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는 않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아유, 그래도 사실 풍년이면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정말 네. 풍년이면 그만큼 이제 양도 많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좀 시세가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대표 양념 재료이다 보니 네. 이게 좀 농사가 잘 되길 전 늘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자, 뭐 마늘에 대한 종류도 좀 다양한데 네. 요 시기에 좀 품종 종류부터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제 5월 원래 한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난지형이 있고요. 난지형 중에는 이제 대서종하고 남도종이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게 대서종이고요. 이제 요즘 식문화가 좀 육류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마늘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맛이 좀 강하지 않는 대서종을 좀 많이 먹고 있고 남도종은 주로 이제 열무김치나 뭐 김치 담을 때 쓰는 그 남도종이 있는데 요것은 우리 한지형하고 좀 약간 맛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런 김치 담는 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저장용으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그 한지형. 한정이 육종 마늘인가요? 맞아요. 아, 네네. 네, 잘 알고 있네요. 네. 그 육종 마늘이 이제 본격 지금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육종 마늘은 다행히 이제 이건 또 마니아들이 많고 해서 시세가 항상 좀 고단가로 나오고 있고 지금부터 나오는 육종 마늘은 좀 시세가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서 육종 마늘 또 장은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먼저 5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대서 남도종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저는 마늘이 다 육종인 줄만 알았거든요. 육종 마늘은 지금부터 이제 네, 사랑받는 시기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반입량을 좀 짚어주세요.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네. 지금 반입량은 이제 전반적으로 주대 마늘은 5, 6월 달이 이제 그 주 출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줄고 있는 시기라서 한지역 마늘은 이제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양이 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마늘이 좀 늘더라도 난 지역 마늘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좀 줄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이 좀 줄어들면서요. 뭐 경매 분위기가 좀 썩 좋지만 않다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네. 시세는 그렇게 좀 우려할 정도는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형성했나요? 이제 시세는 이제 평년 대비해서 한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덜 좀 빠져서 다행이고 평균적으로 50개 반점망 특자 기준해가지고 한 6,800원대 정도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6,800원. 네. 네.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이 정도 시세면요? 좀 평년 대비해서 한 17% 정도 하락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7% 정도. 네. 어떤가 좀 산지에서 받아들인 요 입장에서 요 정도 시세면 좀 우려할 정도의 그 정도 시세일까요, 김매사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산지는 부합세로 가더라도 좀 서운한데 시세가 17% 정도 빠졌으면 우리 출하주분들은 많이 서운하죠. 그래서 좀 이제 아무쪼록 지금부터 나오는 육족이라도 시세가 좀 잘 나와서 우리 농가 쪽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육족 마늘이 품질도 괜찮고 양도 괜찮게 나와서 조금 시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마늘 쪽에서 조금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대표 마늘답게 지금 나오는 육종 마늘을 그래도 좀 시세를 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지역들에서 주로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로 이제 난지역 마늘은 저쪽 충청도, 태안, 서산, 당진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육종 마늘은 이제 좀 저쪽 경북 의성하고 충북 단양하고 그다음에 서산, 그다음에 이제 충남, 서산, 태안 쪽 이쪽에서 좀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지역에 어떤 뭐 마늘의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육종 마늘은 항상 나오는 지역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쪽 대표적인 이제 육종 마늘 산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성 지역에서 제일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산 태안 지역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단양 지역에서 좀 이렇게 세 군데가 주로 육종 마늘의 주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품질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겸매사님 오늘 지금 요 갖고 오신 마늘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육종 마늘이 지금 나오나? 이건 육족은 아니고요. 5쪽이에요? 이게 저기 비가 오다 보니까 차량들이 좀 늦게 도착해서 육족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것은 대소종이에요. 아 지금 거의 끝물이 나는 대소종인데 좀 화면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차이종을. 이 대소종은 예전 같으면은 아마 거의 제 주목만 할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이제 끝 마무리 단계고 해서 약간 좀 품질이 이제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년보다는 조금 다소 약간 못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저기 판명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봐도요. 사실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마늘 보내오면은 언뜻 봐서는 거의 제 얼굴 반만한 크기로 큼직큼직한데 조금 좀 씨알이 좀 자라요. 작은 상황이고. 네, 대서종치고는 약간 자라요. 근데 이게 단단해서 올해는 이 대서종도 좀 이렇게 저장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올 김장 전까지는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서종을 저장해놨다가 김장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올해 마늘 상태는 좀 잘지만 이 저장 보관 능력은 훨씬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좋네요. 사실 이제 좀 저장성이 가장 또 채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고요. 선생님 좀 생방이다 보니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좀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농가에게 좀 도움되는 전략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품질 관리하고 농가 이제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다 보면 좀 품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품질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출하하실 때 이 상품화 할 때 좀 꼼꼼하게 상품화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꼼꼼한 정확한 정보 늘 잘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좀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재배한 내 마늘이잖아요. 내 이름 석자, 내 브랜드라 생각하시고 또 꼼꼼한 선별 관리 잘 하셔서 이곳을 올려보내주시면 좋은 시세는 우리 경매사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자, 시세가 조금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하지만요. 육종 마늘이 또 그 시세 너무나 낮추지 않고 또 제 시세 좀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좋은 선별 잘해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김회사 오상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늘 경매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마늘값이 좀 폭락하면서 마늘 농가들은요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정도라면서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파에 이어서 이 마늘 수급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5일이죠. 정부가 1kg당 2,300원으로 수매가를 정해서 본격적으로 마늘 수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낮은 수매가와 또 수매가 발표한 시점 논란부터 또 수매 규격 크기 문제, 지역별 안배 실패한 부분, 또 개별 농가 소외 등 산지에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마늘 주산지죠. 경남 창녕 지역의 농민들이 마늘값 안정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개. 저는 마늘 농사를 8년째 짓고 있는 창녕군 대지 마늘 연구회 회장 성낙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마늘 농가들이 모여서 이 마늘값 안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예. 정부의 마늘 수매와 관련해 농가들이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마늘 가격 하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마늘 수급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창녕 마늘 농가에서는 정부의 수매 비축량 확대 및 출하 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 격리 물량을 늘리고 정부 수매 등급을 지금 한 가지로 지금 수매를 하는데, 이걸 두 가지, 세 가지 세분화를 시켜서 마늘 재배 시켜 줄 것과 마늘 재배 최저 생산비 킬로그램당 2,500원을 보장하고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제도를 도입해 주입사하고 그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정부에서는 킬로그램당 2,300원의 수매 가격을 발표했는데요. 더 적극적인 마늘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마늘 최저 생산비 킬로그램당 2,500원 이상 상품을 수매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이 마늘 도매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창녕 농협 공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세는 킬로그램당 상품이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중품이 1,300원에서 1,200원 사이, 하품은 1,000원 미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절반 정도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매가 발표에도 마늘 가격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떨어진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농민으로서 크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걸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올해 창녕군 경작 면적이 지난해보다 2,794헥타르에서 이제 올해가 2,868헥타르로 수확량이 한 1,354톤 정도가 증가했다고 일합니다. 네. 네, 저희들뿐 아니라 평년 대비 과일 생산으로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상황인데, 이게 또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4월에서 5월경에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달에 수매 가격을 결정해 수매가 늦어지면서 실세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한 그런 이유도 네.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중매인 및 상인들의 정부의 마늘 수급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마늘 생산 우리 농가가 판매와 가격 불안으로 인한 홍수 출하로 원인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마늘 농가 입장에서 인건비 같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우리 마늘 생산 농가에서는 킬로그램당 많이 참 가격이 형성되면 좋겠지만은 우리 농민들은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늘 최저 생산비가
킬로그램당 2,5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우리 농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마늘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럴 때 정부의 특단의 대책 그리고 소비자들의 또 소비도 한 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보다 좀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마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숭아 보겠습니다. 오늘 643.7톤 반입됐고요. 전일 514.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129.4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선프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45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전일 2만 원대, 오늘은 14,000원대까지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6,453원 가격 떨어졌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7월 12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12일 가격 보시면 26,26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14,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외 보겠습니다. 오늘 267.9톤 반입됐고요. 전일 259.1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8.81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51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전일 15,800원대, 자, 오늘은 15,500원대입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318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10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14,692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이틀 전 15,800원대, 그리고 오늘 가격은 15,500원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박 보겠습니다. 오늘 699.4톤 반입됐고요. 전일 381.8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316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5,73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은 16,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291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9일의 최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2만 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등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7월 12일 17,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2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고요. 오늘 가격 19,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21일 가격 보시면 11,907원으로 한 달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는데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7월의 첫날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7월 4일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15,000원대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군 12,212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논산시 14,030원이었고요. 강원 양구군은 17,07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7,000원이었고요. 양구군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7,075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8.54톤 반입됐고요. 전일 47.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10.95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2,95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5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자, 전일과 오늘 거의 가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44원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9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16,000원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7월 13일 하락세였습니다. 14,000원 기록했었습니다.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4,5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6월 17일이 가장 높았네요. 19,165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2,950원의 평균가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11,346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영동군은 11,070원이었습니다. 경북 상주시 15,467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만 원이었고요. 상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46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캠베럴리도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3,25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1,000원대, 오늘은 23,000원대까지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1,651원 올랐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7월 11일이 가장 낮았었는데요. 23,000원의 최고가였고요. 하루 만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12일 가격 32,000원이었다가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13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27,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시죠. 자, 7월 8일 21,224원이었는데요. 이 가격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21,320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영동군 13,347원이었습니다. 경북 상주시가 26,347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평균가 26,347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주요 시장 포도 도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확인하시죠. 자, 전국 평균가 보시면 16,4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서울과 대구가 17,000원, 부산, 광주, 대전이 16,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전일과 비교했을 때 모두 높은 수준이고요. 평년과 비교해봐도 평년 13,913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평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포도 경락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번 달 포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에서 포도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표입니다. 네, 현재 가락동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금 포도가 출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출하 시기라고 보기엔 좀 이르다고요? 네, 현재 출하되고 있는 포도는 거봉과 캠베럴리가 대부분이며 시설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입니다. 포도 성출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는 노지포도가 출하되는 8월에서 9월이며 이때 전체 포도 출하량의 약 67%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나오는 포도는 시설 재배 포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출하기를 앞둔 노지포도 생육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떠한 편인가요? 네, 포도 생육 상황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4월 초 일시적인 기온 하락으로 전북 남원,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무가온 시설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다소 있었으며 경북과 충북의 경우 일부 노지 가온에서 저온으로 인한 꽃더리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온 피해는 있었지만 생육 상황에는 큰 피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올해 생산량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대비 생산량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올해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4% 적은 16만 8천 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시설 포도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노지 포도는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지포도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지포도 생산량이 전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생육기 기상 호조로 단수가 4% 증가하겠으나 샤인머스켓 신규 식재에 따른 고령목 대체로 성목 면적이 9%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올해 포도 재배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재배 면적도 출하량의 변화가 큰 품종, 어떤 품종일까요? 최근 캠베럴리는 감소, 거봉 및 MBA 등은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신품종인 샤인머스캇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샤인머스캇 재배 면적은 2016년 278헥타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953헥타까지 확대되었고 2019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95.9% 증가한
1,867헥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올해 재배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농업관측본부 모니터 조사 결과 높은 수치 가격에 대한 농가의 기대 심리로 한 가지에 2송 이상을 착과하는 등 샤인머스켓 과다 착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다 착과는 당도 향상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출하기 당도 및 품위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올해에도 샤인머스켓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샤인머스켓은 알 크기가 큰 포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큰 알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샤인머스켓의 경우 알 크기가 500원 크기인 송이당 1kg 규격이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알 크기는 100원 동종 크기가 68%로 조사되어 송이당 700g 규격의 샤인머스켓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00g 내외의 샤인머스켓의 당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샤인머스켓을 출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에도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재배로 포도의 인기가 좀 꾸준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포도는요, 당분이 풍부해서 여름철에 지친 기운을 빨리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포도의 색소죠,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은요, 염증을 개선하고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눈 건강에도 또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나 네. 건조함은 물론이고요, 각종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항산화 성분에 대해서 나경철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항산화 성분이요 포도씨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씨를 먹기 힘들다면 씨까지 넣어서 주스로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더우실 때 좀 포도 주스로 시원하게 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축산물 시황입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과 또 오늘의 축산물이죠. 달걀 경락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우 경락 두수부터 보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564마리로 7월 12일 목요일 2028마리보다 1464마리가 줄었습니다. 자,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겠습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 1,749원의 금요일 가격이었고요. 목요일 1,763원보다 0.8% 하락한 가격입니다. 거새우 보겠습니다. 1,939원에 거래됐는데요. 목요일 1,925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0.7% 상승한 가격이었고요. 비거새우입니다. 1,270원, 그리고 목요일 가격 1,320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3.7%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유구는 963원에 거래됐는데요. 목요일 962원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어서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4,06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요일 가격 4,045원이었는데요. 목요일보다 0.4% 상승한 가격이고요. 탕박돈 4,062원에 역시 거래가 됐습니다. 목요일 4,045원으로 목요일보다 0.4% 역시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육개도 보겠습니다. 킬로그램당 1,309원에 거래됐습니다. 목요일 1,307원이었는데요. 목요일보다 0.2% 상승했고요. 달걀 보겠습니다. 특란 10개 기준 금요일 가격 995원에 거래됐습니다. 목요일은 999원이었는데요. 목요일보다 0.4%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축산물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축산물은 바로 달걀입니다. 오늘 함께할 축산 전문가입니다. 농협축산지원부 조명관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리수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지난 5월 기준 산란계 총 사육 두수는 병아리 생산이 줄어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6,899만 마리였습니다. 네. 산란계 사육 마리수 중에서 달걀을 생산하는 산량용 닭인 6개월령 이상의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5,096만 마리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현재 달걀 산지 가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최근 달걀 산지 가격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으로
최저 6월 658원, 최고 9월 1285원, 연평균 936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월에 사용 마리수가 감소하여 904원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요. 6월은 평균 916원이었으며 이후 상승하여 7월 10일 현재 953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올 들어서 이 산란성게 도태 마리수가 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고 또 그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산란성게 도태주 수는 1,808만 마리로 지난해 동기 1,535만 마리에 비해 18%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달걀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농가의 산란성게 도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특히 5월 산란성게 도태 마리수는 408만 마리로 전년 동월 230만 마리에 비해 77%가 증가했으며 전월에 비해서도 133%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달걀 소비 현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황 알려주시죠. 네, 2018년 달걀 1인당 소비량은 12.6kg이었습니다. 개수로는 1인당 연간 254개 정도 소비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13k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달걀 소비량과 구매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걀 소비량은 작년과 비교하여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4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변함없다가 43.8%, 줄었다가 10.1%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매 장소에 대한 응답으로는요, 대형마트가 60.3%, 그다음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슈퍼마켓이 30.6%, 다음 온라인 대리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 시행됐던 이 산란일자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향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좀 나왔나요? 네, 소비자들의 그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인지 여부는 응답자의 80%가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그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4.3%를 차지하여 구매 경험이 없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산란일자 표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향후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6.6%의 소비자가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네. 45.4%는 산란일자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시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거의 80%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뭐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올해 2월 23일부터 이제 난각의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6개월의 계도 기간 중입니다. 예. 그 현재 이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그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이 거의 대부분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은 한 50-60% 정도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계도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대부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으로 8월 23일 이제 전후로 시행이 되면 산란일자 표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만 그 본격적인 시행이 되지 않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산란계 업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달걀의 신선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최근 이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도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지난 5월에 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스마트 식품 품질 유통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시스템은 그 달걀의 신선도 예측 모델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을 이렇게 융합해서 그 기술인데요. 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생산, 유통, 신선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소비자는 이제 달걀 박스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연구 지점에서는 신선도를 90%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깨뜨리지 않고 알 수 있다니까 참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네. 그렇군요. 참 숙산업계도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스템화 됐을 때 기대 효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그 개발된 기술을 다양한 형태의 달걀 생산 환경과
실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달걀 생산 유통업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달걀의 유통 과정에서의 적정 보관 온도 등 투명하고 과학적인 유통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또 하나 사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달걀이요. 건가요? 왕란, 또 특란, 초란, 대란, 뭐 동물복지란 이렇게 많이 좀 분류가 되는데 다양하죠. 어떤 기준에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네, 건가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보통 달걀은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이렇게 네. 구분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달걀의 중량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특란은 60에서 68g의 달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란이 있는데 초란은 어미닭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여 한 2주 정도까지 생산되는 달걀을 이제 통칭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동물 복지 달걀은 국가 인증 기준에 따라서 충분한 활동 공간, 그다음에 자유로운 먹이 활동이 가능한 사육 환경에서 생산하는 달걀로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질에 이제 사육 환경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방사로 키운 달걀을 여기에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기준에 따라서 사료의 종류, 입식의 시기, 영양 관리 등에 따라서 유기농 달걀과 무항생제 달걀을 구분합니다. 네. 그 또한 그 유정란하고 무정란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정이 된 달걀은 유정란, 수정이 되지 않은 달걀은 무정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등급란은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외관 검사, 그다음 투광 및 그 달걀 노른자의 퍼짐 정도를 이제 판정을 해서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이나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자, 여름철이면요. 사실 날씨가 정말 걱정입니다. 뭐 폭염도 있고요. 집중호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래서 산란계 농가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문제점들이 보통 발생하게 되나요? 예, 중요한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보통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고온다습하고 산란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제 시기입니다.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체온 관리가 좀 어렵고 취약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음수량 증가와 사료 섭취량 감소로 영양에 이제 불균형이 와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개사 내부 온도가 한 27도를 넘어서면 닭은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35도가 되면 이제 폐사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여름철 온도가 더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란계 농가에서는 좀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하절기 산란계 관리의 중요한 부분은 사료 급이기에 잔여 사료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먹다 남은 먹이가 부패하거나 이제 영양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또한 급수 관리와 환풍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10에서 20도씨 온도의 신선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환풍기 벨트 장력 점검이라든가 환풍기 주변의 먼지 제거, 그다음에 노후 벨트 교체도 필요합니다. 많이 더울 때는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이제 공기 진입로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좀 건강한 닭에서 건강한 달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앞으로 이 산란계 닭 마리수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6월에서 8월 사이 산란용 닭 마리수에 영향을 미치는 작년 이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식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한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7월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6,854만 마리가 되겠고요. 8월은 1.7% 감소한 6,976만 마리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후 달걀 생산량은 얼마나 될지도 전망을 해주시죠. 네, 올해 6월에서 8월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6개월령 이상 이제 산란용 닭 마리수 감소로 인해서 4,245만 개로
되고 전년도 4,337만 개 대비해서 2.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에 폭염이 있어서 이게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다 날씨의 영향을 참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가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절기 달걀 산지 가격은 어떻게 또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6월에서 8월 그 달걀 산지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단 10개 기준으로 7월은 전년보다 높은 한 900원에서 1,050원 정도. 8월은 이제 추석 대비해서 수요가 좀 지난해 증가해가지고 네. 지난해보다 높은 한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절기 내내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그 산란계 농가의 어려움을 당분간 이제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소비자께서 이제 매일 달걀 하나 더 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고 네. 농협에서도 달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 먹었고요. 아, 정말요? 점심에도 달걀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방송 후에 또 가서 하나 더 먹어야겠네요. 저는 하루 3개 먹기에 좀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 달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깐마늘 국산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338원입니다. 최고가 11,630원, 최저가는 5,500원에 판매됐고요. 네, 전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941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280원, 최저가는 650원에 판매됐네요. 전일보다 46원 더 오른 평균가고요.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984원입니다. 최고가 1,180원, 최저가는 7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보다 9원 떨어졌네요. 계속해서 다다기 오이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7,335원입니다. 최고가 9,160원, 최저가는 4,660원에 판매됐고요. 전일보다 75원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49원이네요. 최고가는 1,490원, 최저가는 580원에 판매됐고요. 전일보다 5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박입니다.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159원입니다.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3,800원에 판매됐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220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복숭아 100도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292원, 최고가는 25,600원, 최저가는 14,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평균가 17,292원, 전일보다 322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454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917원,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은 1,855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100g 기준으로 5,08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에 나서는 이 찰 옥수수가요. 또 기대가 되죠. 맛있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군침이 말문이 막혔나요? 네, 죄송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잘 고르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먼저 찰옥수수의 영양 성분부터 알려드리면 이 찰옥수수에는 여름철 무기력증을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이 비타민 B를 비롯해서 탄수화물과 섬유질, 항산화 물질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이 찰옥수수는요,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또 조리 과정도 쉬워서 가정의 건강식, 또 휴가철 간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찰옥수수를 고르는 방법은요, 겉껍질이 푸르고 또 윤기가 나면서 알맹이가 꽉 찬 것이 좋고요. 겉껍질이 마르거나 흰 찰옥수수 알맹이가 반투명하게 변하는 경우는 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즐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삶는 것보다요, 쪄야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껍질이 한 2~3장 붙은 상태로 찌면 수분이 유지돼서 좋다고 하고요. 또 조리 방법은 찜 동안 채반 아래까지 물을 채우고
이 찰옥수수를 엇갈리게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 불로 2~30분 정도 쪄낸 후에 10분간 뜸을 들이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잠시 좀 찰옥수수가 쪄진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냄비를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단향이 그렇게 도는 그런 모습을 잠시 좀 상상해봤습니다. 많이들 좀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셔서 제철 찰옥수수 잘 골라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지원부 조명관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2일 월요일부터요. 이 한국농업방송이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이죠. 스카이라이프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 번호는 135번인데요.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시청자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카이라이프에서 135번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자두와 애호박 그리고 파프리카에 대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